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나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주가 강세였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부른 우리 시장 안에서도 장밋빛으로 물든 모습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이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하루 앞두고 이 글로벌 반도체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기세를 다시 올려가는 모습을 체크한 그 영향으로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덕분에 또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닥 역시나도 반도체 소부장, 심지어 어제 조금 다시 올라왔던 로봇주까지도 강세를 이끌다 보니까 열기가 더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다시 우양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남으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증권 업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림은 여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든든한 실적 기대감 속에 시장을 버텨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곧 있으면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굉장히 예민한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수익날개 한여사 대표님과 만나 뵙기 전에 저와 함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이 실적, 빅테크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표인데요. 지금 최근 다가오는 3주가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당장 내일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다가오는 알파벳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알파벳 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지 조금 인사이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빅테크 실적 시즌의 지금 첫 주자입니다. 원래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알파벳 다음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첫 타자의 결과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귀추를 이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요즘 이 실적에 대해서 보면 잘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당연하진 않은데 당연하게 조금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도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당연히 좋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우리가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더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알파벳 당연히 실적 잘 나오겠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투자 계획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국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알파벳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올해 설비 투자를 1,800에서 1,900억 달러로 올렸고 또 심지어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한 체크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체크 포인트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AI로 번 돈이 숫자로 나오는가? 우선 이 알파벳의 사업 부문 안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제미나이 구독, 그리고 검색 광고 속 AI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사업 부문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들이 AI를 쓰기 위해 빌리는 이 서버, 이 수주 잔고가 4,600억 달러로 1년 새 2배가 됐었는데요. 이 증세가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실적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미나이 구독 안에서는
이 챗 GPT처럼 월 구독료를 받는 모델이 있잖아요. 이 제미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 같은 새로운 숫자가 공개되는지, 그리고 이 구독자 수가 유지되는지 또는 떨어지고 있는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요즘 이 챗 GPT 말고도 최근에 나온 이런 다양한 AI들이 많다 보니까 이 AI 경쟁 안에서 제미나이가 계속해서 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검색 광고 속 AI를 좀 지켜보면요. AI 검색이 광고 매출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중심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최근에 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도체주가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피크아웃 우려도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뭐 고점이지 않냐라는 걱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알파벳 주가는 실적을 앞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기대치가 하늘까지 올라간 상태라서 뭐 잘해도 본전, 뭐 못하면 급락이라는 비대칭적인 구조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그저 그냥 실적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로 투자를 할 거고 어떤 걸로 돈을 벌 건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제미나이 3.5% 지원 이슈입니다. 이 차세대 AI 모델 출시가 늦어진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그래서 언제 나올 건지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잘 들어보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마지막 체크 포인트죠. 이 외부 리스크 요인. 이 두 가지의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안드로이드와 검색 개방을 압박 중이기도 하고요. 또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 가치 희석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이슈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투자자의 심리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 알파벳 주주들을 기준으로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바라봤다면 나는 알파벳 주주는 아닌데 우리 국내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긴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한 줄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HBM 수요는 빅테크 캐펙스에서 나오고 캐펙스는 AI 매출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알파벳 매출에서 캐펙스가 나오고 이 캐펙스가 HBM 수요로 가는데 그 HBM 수요가 당연히 중요한 이유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이 HBM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빅테크가 AI로 돈을 벌어야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투자를 계속해야 HBM 주문이 계속 나오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최종 담보물은 결국에는 구글과 메타 같은 이런 AI 매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알파벳 이 실적이 나왔을 때 AI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당연하게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말고도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서 구글이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투자를 어느 정도 늘려갈 것이고 또 아까 체크포인트 세 번째 나왔던 것처럼 차세대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귀추를 또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가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제 인사이트 말고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한영석 대표님께서 시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딱 그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한영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오늘도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시황적인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적 궁금하시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부분, 내 계좌에 있는 아픈 손가락들 또는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나하나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활용하셔서 자막 좀 참고해 보시면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영석 대표님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수익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한효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저는 참 초반부터 너무 강해서 네. 역시 어제 라이브 방송의 그 의미가 맞구나라고 또 기뻐하면서도 네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 막판에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아쉽죠. 오늘 네, 아쉬웠어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전날 그 이제 미 증시의 이제 반도체주의 어떤 훈풍이 사실 국내 증시 장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종가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좀 이제 소폭 이제 약보합에서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자리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 시장에서 어떤 추세 범위를 또 이탈하는 또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어떤 이 전체 그 대형주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전체의 어떤 소형 밸류체인까지의 확산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에 강한 어떤 상승이 이어지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후발주, 우리가 밸류체인의 어떤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모습을 상당 좀 계속 이제 장중에 좀 흐름이 나타났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와 HBM의 기대감은 지금 살아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출하, 수급 등 이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 투자를 해왔던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이익으로 또 전환될 것인가라는 거를 시장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죠. 알파벳 기업의 이제 또 주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또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내일 또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이제 또 변곡점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유의미한 또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환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세의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더군다나 이 순매수의 흐름이 개장 초부터 강하게 들어와졌다라는 것. 물론 이제 장 후반에 사실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지만 개장 초부터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강하게 또 받치고 올라가고자 하는 또 강력한 어떤 수급의 모멘텀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전체 시장의 흐름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놓고 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종가입니다. 종가. 자, 시작가는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루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앞으로 읽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또 우리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어저께 이제 제가 야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 특히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한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뻗어나가면서 이제 양봉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플랜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주가가 갭상승 이후에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흐름, 요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갭상승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밤에 이제 그 미 증시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고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눌려왔던 흐름의 그 반등의 어떤 시장들이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갭상승은 출발은 가능할 거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저께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바닥 저점에서 이 두 캔들의 의미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일이 이제 전전일이죠. 우리가 음봉으로 일단 주가가 이렇게 120MA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어제의 흐름에서는 다시 양봉의 흐름으로 되돌리면서 120MA 안착으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종가상의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전체 추세의 흐름은 크게 이탈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그거를 되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는 시장의 바닥 저점에 대한 인식이 이미 이제 견고해지고 있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가가 강하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알려드렸던 그 기준점은 뭐냐면은 오늘 그러니까 전일 이 종가상의 흐름,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이라도 얘가 플러스에서 마감이 돼 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강한 갭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주가가 뻗어나가고자 하는 강한 어떤 매수세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물론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밀리긴 했지만은 강하게 뻗어나갔던 오늘 개장 초에 뻗어나갔던 이 전체 흐름, 이 흐름의 기준에서 이 갭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어제 종가보다 오늘 강하게 뻗어나갔던 그 갭의 훼손이 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하락은 하긴 했지만은 이 하방에 대한 어떤 에너지와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출발하려고 했던 그 에너지의 어떤 힘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얘가 고점에서 다시 이 저점에서 얘가 다시 좀 양봉의 흐름으로 올라서주는 오늘의 시작점을 좀 넘어서주는 그런 흐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강한 흐름이 또 같이 연출이 돼준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얘가 또 음봉으로 또 다시 전환이 되면서 또 하락의 범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종가상의 위치, 자, 강한 음봉이 내려왔던 구간 안에서도 우리가 멈춰졌던 이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탈의 흐름에서도 다시 되돌리면서 우리가 유지됐던 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탈을 했지만 다시 되돌리면서 우리가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았던 이 저점의 하방 경직성,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내일 확인을 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강하게 치고 반등의 흐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추세의 흐름은 상당히 우상향의 흐름으로 다시 전환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주가가 고점에서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번에 V자로 돌리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큰 추세의 흐름을 서서히 되돌리면서 반등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 또 저희 국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메모리 업종에 대한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게 꺾였는지 꺾이지 않았는지 그런 어떤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업 어떤 컨센서스였던 그 가이던스 자체가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인지 그 내용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장의 흐름 잘 주목하시고 내일 여러분들께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희가 시황적으로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이 알파벳의 실적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알파벳이 어떠한 곳에다가 다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락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상승으로 다시 반전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표님과의 강의를 들어보기 전에 이 투자를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 포인트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표님. 네. 저희가 우리 계속 지금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워낙에 또 잘 맞춰주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네. 계속 시황이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매수 전 시나리오 그게 네, 네. 대체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하나의 이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나의 행동 지침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때도 보면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도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승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장악 확인형이 나왔을 때 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확인형이 실패가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고 그건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 매매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것과 그냥 마구잡이로 막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매수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매수하면서 그냥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우리가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됐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그것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맞추기 위함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 흐름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뭔가 잘못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내가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다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제 패닉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패닉 상태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매매 전략이나 플랜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면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뇌동 매매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괜히 쫓아갈 때 막 급하게 또 쫓아가고 떨어질 때는 공포에 막 팔아버리시고 맞아요. 예, 그런 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제 살살살살 이제 녹아가는 예, 그런 어떤 좀 끔찍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있으면은요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행동 기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희 같은 이 방송 안에서도 나름대로 딱 주어진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서 막 저희가 멋대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방송 사고가 나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솔직히 사고가 안 나요. 아, 예, 그래요? 매매에서도 똑같아요. 어. 근데 아무런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사고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작은 반이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그 시작은 반이다라는 그 용어가 그 속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역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왜? 예, 그게 왜죠? 이제 영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시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네. 잘 준비된 시작이 절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앞에 자리 예, 있네요. 앞에 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well begun이라는 잘이라는 그런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수 매도에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바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이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거야 그냥 얼마쯤에 갈 거야 이렇게 감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측성 매매가 되는 거고 네. 사실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 주가가 있으면 그 주가까지 우리가 주가가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는 내가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할 거고 또 올라가는 과정 중에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서 얘가 다시 이렇게 뭔가 눌림이 생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락의 범위로 이렇게 딱 떨어질 때 그러면은 내가 이 포인트들이 잘못 짚혔나? 자, 그랬을 때는 나의 시나리오를 빨리 종료를 하고 다시 어떤 새로운 플랜 B. 그렇죠. 플랜 B를 또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전에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이걸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걸 아시는 것과 모르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시작이 반이다 이긴 한데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 아니라 잘 시작한 게 반이다라고 또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왜 시나리오가 필요한지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 또 많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 잠정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도 저도 시나리오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때 너무 대충 만들었는지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다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참 되게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네. 어떤 요리를 만들지 전혀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슈퍼나 마트부터 이렇게 직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엄마가 그래요. 자, 무조건 마트부터 가갖고 이제 마트에 서서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그쵸. 요리가 재료가 필요할까? 거기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아, 미리 내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목록을 준비해서 장을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효용과 그 평가는 완전 결과는 다르겠죠. 맞아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매매를 할 때도 똑같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뭔가 잘못되고 계속 어떤 반복되는 어떤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어떤 현실이 만들어지냐면 일단 뭐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괜찮아요. 뭐 어떤 구간이든지 내가 뭐 익절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손실이 났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손실이 났을 때. 원래 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손실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매수의 이유를 계속 바꿔요. 네. 자, 변명을 되기 네, 시작하는군요. 변명이 되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샀는데 얘가 주가가 하락을 해요. 네.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래 나는 한 9,500원 되면은 매도를 해야지라고 이제 해요. 근데 그렇죠. 9,500원이 깨져요. 어, 자, 그러면은 9,000원 정도 되면은 거기가 뭔가 또 이렇게 지지선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9,000원까지만 한번 볼까? 그러는데 거기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가면은 괜찮은데 다행이죠. 그게 또 깨져. 그러면 진짜 예, 혼란스러워요. 그게 또 깨지면 저 아래 매물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매물대에서는 반등을 해주겠지. 제발. 예, 그러면서 계속 하락의 손실폭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매수를 할 때 그때 나는 얘는 요 정고점 돌파의 기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정고점 돌파를 실패하면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정고점 돌파의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매물대로 기준을 보고 이평선 기준으로 보고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손실을 계속 키워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매수한 그런 어떤 목적, 그 기준점이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이유를 찾으면서 반등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 기준의 추세가 무너진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뭐를 이제 갖추셔야 되냐면은 내가 매매에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이제 갖춰 나가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그냥 처음에 단타로 들어갔어요. 예.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2%, 3%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회식 한번 고기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손실로 이제 둔갑이 되면서 장기전으로 이게 이제 계속 손실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회식으로 시작한 나의 매매가 이제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갔으면 오늘 중에 내가 얘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하고 오늘 중에 내가 정말 짧게 수익을 내고자 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승부를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무조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중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면은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매매를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면 되겠죠. 저 약간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네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네.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분할 매수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하고도 좀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삼성전자 좋은 거 알아, SK하이닉스 좋은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비중을 한 40% 실을 거야.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40%를 왕창 사시는 거하고 네. 5%씩 8번을 나누어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 자, 왜냐면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한 번에 왕창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을 때와 나누어서 들어갔을 때 조금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빠져도 내가 손실 범위가 작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고 다음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창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게 단타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비자발적 그렇죠. 장투가 나는 되는 원하지 거예요. 않았어. 나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자로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다는 나는 회식을 거죠.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유산으로 물려주게 됐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왜 시나리오가 필요한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우리가 이게 항상 단타를 하고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만 그 이룸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시장 상황이 특히나 요즘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나오는 그 실적도 좋은 변수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또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평소에 시나리오를 짤 때 어떻게 구축을 하시는 편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매수 전과 후를 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요리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저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뭐냐면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어떤 요리를 할지 결정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준비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제일 하기 싫어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갖고 가는 게 전체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매수 전과 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잘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요. 상당히 편합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요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할 것까지 정리를 싹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는 그 먹은 것만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막 어질러 놓고 요리를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분들 계세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어느 정도 기준점들을 잘 가지고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나중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요소만 확인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막 자료를 찾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숫자만 보고 막 급등하니까는 여기 올라타면은 막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먼저 들어가 놓고 발 먼저 담가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방 가시고 이제 종목 이름 검색하시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그때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묻지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계좌가 더 빨리 녹아내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안전하게 여러분들 계좌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지 그 사례를 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수 전 시나리오를 준비한 투자자만이 결국에는 뭐다? 감정이 아닌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동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한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은 얘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쁘죠. 예,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방송 뒤져보고 막 이거 뭐 SNS 포털 사이트 막 뒤져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가 매수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의 기준, 매도의 그 기준을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근데 거래대금도 증가한다. 뭐 이평선은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다음에 상승 반전형 캔들은 어떤 것들이 모양이 나오는지. 자, 요 상승 반전 캔들은 이 캔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캔들의 종류와 그 유의미한 의미를 좀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목표 가격, 그다음에 손절 가격,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단타로 갈 것인지 스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이 플랜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를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 그동안 자격이 없었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좌가 계속 녹고 있죠. 아,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고 난 다음에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이 설정한 방향대로 예상대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조건들 내가 뭐 정고점 돌파나 이평선 돌파나 이걸 가지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들이 유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탈이 됐다? 그러면은 빨리 끊어야 되겠죠. 아, 예, 저 비중을 줄이던가. 미련 덩어리라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미련이 많아지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 자,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이제 더 이상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매매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나의 매매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만 그 다음에도 반복되는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반복되는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되게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그 기준들이 없어서 좀 잘 몰라서 내가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고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익날개 한영석과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21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가장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놓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넉넉하게 기준점 교육 다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꼭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 들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손절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도대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손실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데 네. 기준이 있으면 그 손실의 범위도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손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으시냐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뭐 1% 빠지면 2% 빠지면 3% 빠지면 맞아요. 매도. 맞아요. 보통 네. 숫자로 생각하죠. 보통 이게 숫자로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 범위를 어느 정도 좀 짧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죠. 네. 그러니까는 물론 3%, 5% 구간 이내에서 추세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구간은 언제냐면은 내가 매수를 하면서 선택했던 그 기준, 그 네. 기준점이 무너졌을 때 손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아까 저희 매수 전에 기준 잡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손절에 대한 범위를 잡으시고 또 익절의 범위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손절은 계좌의 손실이 아닙니다. 손절은요. 계좌의 손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훼손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손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3% 하락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 하락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 하락이지만은 얘는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3%를 하락을 했는데 얘가 보니까는 단순히 그냥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눌림목 조정 구간이었던 거예요. 살짝.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띠용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가네. 아, 역시 나야. 예, 역시 나다워.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손절 구간을 숫자로 잡고 가시는 것보다 또 똑같은 1% 하락인데 실질적으로 얘는 뭐 돌파 가격을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이탈한다든지 어떤 이탈을 하면서 마이너스 1%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때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들을 좀 명확하게 조금 더 갖고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아픈 상처를 안고 가는 그런 좀 답답한 매매는 안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점에 대한 교육, 제가 또 캔들에 대한 교육 이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이 짧은 방송 시간 안에 캔들 교육까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참고로 이 캔들 교육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손절이든 뭐든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가 핵심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기준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하단 자막 잘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안에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오늘 방송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했던 이야기들, 시황적인 부분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한 상담들도 그 종목들에 대한 상담들도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챙겨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하단 자막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 넘어와 봤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캔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캔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점점 이제 바닥을 돌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확인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이 네 개의 패턴들이 시장에서 저점에서 뭔가 추세 방향을 돌릴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런 어떤 캔들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캔들의 패턴의 어떤 모양들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 범위에서 이 하방의 압력의 어떤 이 저점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방의 어떤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네 가지의 캔들 패턴이 여기서 딱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부터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딱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죠. 자, 실질적인 예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코스피 시장 어제까지의 흐름이 요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전일 강하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강하게 되돌리면서 이 전체의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아주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게 이 상승 장악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에는 어떻게 됐냐? 이런 어떤 양봉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장악 확인형이 됐어요. 이 장악 확인형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런 이제 장악 확인형이 만들어졌다. 아, 전체 이제 이 방향점이 하방의 압력이 이제 소멸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악 확인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앞에 만들어졌던 상승의 되돌림의 힘을 얘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이름이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고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줬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추세의 흐름이 우상향의 흐름으로 계속 뻗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승 임태 확인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한 음봉 다음에 주가가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요 안에 이렇게 몸통으로 쏙 애기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셋째 날의 흐름에서 강한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양봉의 종가가 이 전전거래일의 이 음봉의 시작가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 탄력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거래일의 흐름으로 망치형의 흐름의 기준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시장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패턴들의 하나가 이 샛별 십자형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전일 강한 음봉, 그 다음에 강한 갭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패턴 중에 이런 지금 십자형의 패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패턴형이 무조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얘와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샛별형에서 이 양봉의 어떤 이 종가상의 흐름이 과연 음봉을 우리가 시작점을 넘어서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 이제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호들을 통해서 내일의 시장을 분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일하고 이제 모레 여러분들이 좀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내 종목을 이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끝나기 전에 얼른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 매매 전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통해서 하단 자막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